네, 안녕하세요. 지역사회 간호학 이상민 교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부터 강의가 시작되었습니다. 네, 비대면으로 만나 뵙게 되어서 좀 아쉽긴 합니다. 거두절미하고 지역사회 간호학 15주 동안 진행을 할 건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강의 계획서가 있는데요. 보시면 우리는 더블 강의이기 때문에 한 주당 4시간을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랑 정양진 교수님이 한 주마다 동영상 각각 2개씩 올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중간고사하고 기말고사는 30점, 30점 이렇게 나갈 겁니다. 아마도 문제는 30문제 이렇게 나갈 것 같아요. 그리고 개별과제 20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개별과제가 아니고 조별과제입니다. 조별과제고요. 조별과제 20점하고 출석 20점 이렇게 해서 총 100점 이렇게 배점이 될 겁니다. 자, 조별과제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굉장히 좀 부담스러워하고 어떤 사람들은 참여하고 어떤 사람들은 참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번에는 혁신교수법이라고 하는 액션러닝 교수법을 적용을 할 겁니다. 지역사회 간호학 1에서. 그래서 모든 조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을 해놨습니다. 먼저 조별과제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요. 조별과제는 우리가 코로나19 상황에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코로나19에 대한 과제를 제시를 할 겁니다. 주제는요. 코로나19 국내외 정책 있죠. 거기 보건정책이 있을 거예요. 그 보건정책을 비교를 합니다. 비교를 해서 우리나라 코로나19 보건정책 있죠. 방역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을 해보고요. 그리고 그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그 방향까지 도출해보는 게 바로 이번 지역사회 간호학 원에서의 조별과제입니다. 자, 그래서 액션 러닝 조별과제 여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것을 통해서 한번 팀별끼리 조별끼리의 그런 효과적 학습을 한번 누릴 수 있도록 해볼게요. 제가 이렇게 액션러닝 팁이라고 팀 프로젝트 게시판 LMS에 올려드렸는데요. 어려운 건 없습니다. 이러한 형태로 우리는 진행을 하면 되는데 가장 여러분들이 생소한 부분이 뭐냐면 멘티메타 프로그램을 사용을 해서 우리가 문제를 선정하는 건데요. 요거는 제가 지금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먼저 인터넷 브라우저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들어가 보면 구글부터 처음부터 한번 가봅니다. 자, 여기서 가보면 멘티메타 이렇게 치면은 나올 거예요. 그럼 이 화면이 나올 건데요. 이 화면에서 가장 위에 있는 부분 얘를 누르면 마이 프레젠테이션 이렇게 나옵니다. 요거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이러한 게 뜨는데요. 근데 여러분들 먼저 아셔야 될 게 이 화면이 뜨려고 하면 여러분들은 멘티미터에 가입을 하셔야 돼요. 가입은 간단하게 할 수 있으니까 가입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들어가 보시게 되면은 마이 프리젠테이션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얘를 클릭을 해주고요. 클릭을 해주고 뉴 프리젠테이션을 눌러줍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지역사회 간호학 액션 러닝이라고 한번 만들어 봅니다. 만들면은 이런 식으로 화면이 뜰 거예요. 자, 화면이 뜰 건데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해줘야 될 게 뭐냐면 자, 순서대로 가보면요. 우측 상단 여기 있죠. 우측 상단에 보면 타입이라고 하는 게 있고 콘텐츠라고 하는 게 있고 커스터마이즈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먼저 타입에서 맨 아래쪽에 가보시면 2x2 그리드가 있어요. 자, 이 2x2 그리드를 클릭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your question 여기에다가 우리가 땡땡땡 문제죠. 문제 1순위 선정이라고 적어줍니다.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국내외 정책을 비교를 했을 때 우리나라의 정책 방역 정책 있죠. 코로나19에 대한 그 정책에 대한 문제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거 아니야. 여러 가지 문제점에서 1순위를 선정한다라고 우리가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순위 문제 선정이라고 이렇게 기입을 하시고 아이템 1에다가는 문제 1 여러분들이 제시한 문제들이 있을 거야. 서치해 놓은 문제들을 1 그 다음에 문제 2 그 다음에 문제 3을 적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문제 1 문제 2 문제 3 이렇게 적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도출해낸 문제 있죠. 그 문장들 있잖아. 그 문장들을 여기 기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래쪽을 가보시면요. 여기 horizontal axis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는 여기에는
문제의 심각성이라고 적으시고 vertical axis 여기에다가는요 문제의 크기라고 기입을 하세요. 자, 그 다음에 맨 위로 올라가셔서 커스터마이즈를 클릭을 하시면요 이런 항목이 뜨는데요. 여기서 여기 클로즈 보팅하고 하이드 리저치 있죠. 이 두 가지가 해제가 되어 있어야 돼요. 자, 이렇게 확인을 다 하고 난 다음에 프리젠트라고 누릅니다. 자, 프리젠트라고 누르면 우리가 아까 제목을 넣었던 거 있었잖아. 문제 1순위 선정. 요게 제목이 나오고요. 그리고 문제 1, 2, 3이 나올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번호예요. 여러분들 이 번호를 기억을 해 놓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기억을 해 놓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들어갈 곳은 여기입니다. www.menti.com 치면은 이러한 화면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아까 번호가 여기 있었죠. 이 번호. 이 번호를 여기다가 넣어주는 거야. 그 다음에 서브미트를 눌러주면 이런 식으로 문제 1에 대한 심각성을 우리가 체크할 수 있고 문제 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렇게 점수를 배점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 문제 2에도 마찬가지, 문제 3에도 마찬가지 이렇게 할 수가 있다라는 거지. 자,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이 다 하는 거야. 알겠지? 조화장도 포함을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여기 멘티닷컴에 들어가서 배점을 해보는 거예요. 다 한 다음에 서브미트 누르고 난 다음에 아까 했던 여기 멘티미터에 들어가면 이런 형식으로 점수가 배정이 될 겁니다. 자, 이 부분은 제가 아까 혼자 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 사람들이 하게 되면은 점수의 평균이 이렇게 제시가 될 거예요. 그러면 이 3번 문제가 바로 여러분들 조원들 그리고 조장이 생각했던 문제 1순위가 되겠죠. 이렇게 선정을 하게 되는 것이십니다. 자, 그래서 멘토 가입을 하고 아까 말했던 거 문제 1순위 선정하는 것을 기입을 하고 문제들을 다 기입하고 여러 가지의 설정을 다 해야 되는 몫은 조장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멘티닷컴 아까 여기 들어갔었지. 멘티닷컴에 들어가는 것은 조장을 포함한 모든 조원들이 다 들어가서 점수를 매겨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양식을 보시면요. 양식을 보시면 목차에 1번부터 8번까지의 활동들이 있어요. 자, 첫 번째 액션 러닝 조명 선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각 조들이 배정이 다 돼 있을 거예요. 랜덤으로 다 배정을 시켜놨고 조정도 랜덤으로 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해당하는 조들 있지. 그 조들은 그 모든 사람들은 조 이름을 만들어야 됩니다. 자, 만드는 거는 자유예요. 어떤 이름을 만드는지 상관은 없어요. 하지만 모든 조원들이 참여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 조명을 만들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 이유를 적어줘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아까 우리가 멘티미터 요거를 활용을 했는데 이거를 활용하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서치를 해줘야 되는 게 국외 방역 정책이 변화하고 우리나라의 방역 정책 변화를 서치를 해줘야 돼요. 서치를 해주고 이 두 가지를 비교를 했을 때 우리나라 방역 정책의 문제점을 이렇게 도출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점 5가지 있잖아. 이 5가지를 멘티미터를 통해서 활용을 해서 1순위 문제를 만들고요. 그리고 멘티미터의 디시전 그리드 아까 우리가 했었지. 요거 있잖아. 요거를 마우스 우측 클릭을 해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한 다음에 여기다가 붙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1순위가 나왔잖아. 1순위 문제. 그럼 1순위 문제를 여기에 적고요. 이 문제와 관련된 현재의 상황하고 문제점들을 한번 기술을 해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1순위 문제와 관련된 사람들이 어떤 것을 원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적어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1순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을 거야. 그 방법들 3가지를 이렇게 작성을 하시고 그리고 이 방법을 사용을 해서 이 문제점을 해결했을 때 어떠한 기대가 나타나는지 기대 효과가 나타나는지 그것들도 여러분들이 작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문제 방법 3가지가 있을 거 아니야, 그지? 이 3가지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핵심 문제 기술문을 작성합니다. 이거는 어떻게 작성하냐? 자, 기본 베이스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누가 무엇을 잘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 베이스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방법들에 대해서 문제 기술문을 작성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어떻게 하면 교사가 가정통신문의 배부 업무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문제 해결 방법 3가지에 대한 3가지의 문제 기술문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삭제를 해 주시고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다음에
다음에 문제 기술문 세 가지, 여기 세 가지 있잖아, 그지? 이 세 가지를 잘 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5가지, 각 문제 1, 2, 3번 있을 거 아니야. 각 문제당 아이디어 5개씩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글 젠보드를 이용해서 이렇게 5개씩 여러분들이 만들고요. 만든 다음에 마찬가지 구글 젠보드도 캡처를 해서 여기다 붙여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단계인 액션러닝 아이디어 선정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아까 각 문제당 아이디어 5개씩 도출한다라고 했잖아. 그래서 총 15개의 아이디어가 나올 건데, 그 중에서 우리는 5개를 선정합니다. 무엇을 활용해서? 그렇지, 멘티미터의 디시전 그리드를 활용을 해서 5개를 선정할 거예요. 마찬가지 아까 보았었던 거 있잖아, 그지? 멘티미터 요거를 캡처를 해서 여러분들이 여기 붙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베느실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배운 점, 느낀 점, 실행 다짐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 구분 위에다가 이쪽에다가는 여러분들 각 조장 이름 적고 조원들 이름을 쫙 적는 거예요. 그래서 각 조원들이 배운 점, 그리고 느낀 점, 실행 다짐을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한 명씩 조장과 각 조원들이 다 적어줘야 되는 거야. 하나하나씩 적어주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10장 정도의 액션 러닝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그 활동 사진들 있잖아, 그런 것들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액션 러닝 보고서를 작성을 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팀 프로젝터 거기에다가 업로드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뭐 액션 러닝 과제에 대해서 다 끝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강의 계획서를 좀 더 추가적으로 보면 1주차 때는 강의 뭐 나름대로 강의도 나갈 것이고 액션 러닝 조를 선정해야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2주차 때는 액션 러닝 문제를 선정하고요. 3주차 때는 액션 러닝 문제 기술서 문제 기술문을 작성하고요. 4주차 때는 액션 러닝 아이디어 탐색 선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5주차 때는 액션 러닝 베너시를 작성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 5주간 이렇게 이루어질 거니까 여러분들은 그를 참고를 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기한 안에 과제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과제는요, 조장 한 명이 업로드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액션 러닝은 어떻게 평가가 되느냐, 보고서 내용, 그리고 보고서 형식, 보고서 제출,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어서 평가가 될 거예요. 요 부분들을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면은 우리 대략적인 OT를 드린 것 같고요. 혹시나 궁금한 사항이 있다든지 좀 이해가 잘 안 된다 싶은 부분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또는 조장을 통해서 연락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수업에 들어가 볼게요. 수업을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시간인 만큼 가벼운 주제를 들고 왔는데요. 이 주제는 어려운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차근차근 잘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공부를 하기 전에 학습 목표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카운트를 해주면요, 학습 목표가 나올 겁니다. 네, 3, 2, 자, 다 같이 해주세요. 3, 2, 1, 뿅. 네, 여기 상단에 나왔죠. 요 상단에 나왔는데요. 첫 번째, 보건정책 결정 과정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 그리고 두 번째, 보건의료 관련 법과 실무가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교과서는요, 5페이지네요. 5페이지 보시면 보건정책의 개념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자, 보건정책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하나? 그렇지, 보건정책은 말 그대로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자, 적어볼게요.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유지하기 위한 정책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쉽지? 그냥 뭐 말 그대로 보건정책이야. 보건을 하기 위한 정책이다. 국민의 건강을 유지하고 지키기 위한 그런 정책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책에는 보건정책을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요, 보건정책은 세 가지 분야로 구분한다. 자, 첫 번째 보건의료 정책, 그 다음에 두 번째 예방정책, 그 다음에 세 번째 직제간 보건정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우리는 요 세 가지를 다 뭐 알 필요는 없어요. 쉽게 말하면 우리 주위에도 보건정책이 있다라는 거야. 우리 뭐 예를 들어서 코로나19 방역정책 있지, 그것도 마찬가지 보건정책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받는 건강검진,
뭐 이런 것들 있잖아. 그런 것들도 다 여기 보건정책에 들어가게 된다. 일정한 나이가 되면 국가에서 건강검진 받으세요라고 하는 거 있잖아. 그런 것들도 다 보건정책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학습 목표 1번은 끝이 났습니다. 야, 이거 너무 싱겁지 않느냐 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간단하니까 이렇게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7페이지 가보시면요, 보건정책 결정 과정이 나오는데요. 해결이 안 됐네. 해결이 안 됐는데 지금부터 한번 해결해 볼게요. 보건정책 결정 과정이라고 하는 게 뭐냐. 자, 보건정책이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 그 순서를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이 순서를 얘기할 때는 앤더슨의 모형을 사용해요. 자, 그래서 보면 앤더슨의 정책 과정 5단계를 사용하게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 정의와 정책 의제 형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의제라고 하는 건 의논할 문제죠. 의논할 문제. 그래서 해결해야 하는 정책 문제를 선정하는 단계다. 자, 문제. 어떤 문제를 선정할 것인가? 문제를 선정하는 단계가 바로 문제 정의와 문제 정책 의제 형성 단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인 정책 형성 단계를 한번 보자. 정책 형성 단계는 실현 가능한 대안들을 우리가 발전시키는 단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이거죠. 문제 해결. 우리가 1단계에서 정책 문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정책을 펼칠 것인가 문제를 선정했잖아. 그러면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을 모색해 보는 게 바로 정책 형성 단계야.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정책들 있잖아. 그 정책들을 모색해 보는 단계가 바로 정책 형성 단계고, 세 번째, 정책 채택 단계. 우리 2단계에서 여러 가지의 정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들을 모색했잖아. 그러면 그 여러 가지 정책들 중에 하나, 최종안을 선택하는 거야. 최종안을 선택하는 단계가 바로 정책 채택 단계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정책 집행 단계가 있는데, 이 집행 단계는 뭐냐면 이 우리가 정책 채택한 거 있잖아. 최종적으로 채택한 그 정책이 있지. 문제 해결하기 위한 그 정책을 수행하는 거야. 집행하는 거야. 실행하는 단계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정책 평가 단계가 있어요. 자, 이 정책 평가 단계는 우리가 최종안 최종적으로 결정한 그 정책을 수행하잖아. 집행하잖아. 집행하고 난 다음에 이 정책이 정말 효과적이었는지, 또는 만약에 효과적이지 않았다면 실패 원인이 무엇인지, 효과적이었다면 정말 효과적인 이유가 뭐였든지, 그 강점과 단점, 약점을 우리가 살펴보는 단계가 정책 평가 단계다. 그래서 정책의 효과 판단을 하고 성공이나 실패 원인을 찾는 그러한 단계가 바로 정책 평가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2번 단계와 3번 단계는 정책을 모색하고 정책을 결정하는 거잖아. 1단계에는 문제를 어떻게 찾는 거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정책, 그러니까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 정책을 펼칠 것인가, 문제를 선정하는 단계인데, 문제를 선정하게 되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책을 우리가 모색하고 탐색하고 결정하는 단계가 2, 3단계죠. 그래서 우리는 2, 3단계를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정책 결정 단계라고 우리는 표현합니다. 정책 결정 단계. 여기 밑에 나와 있지.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우리는 정책 결정 단계다 라고 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앤더슨의 모형을 우리가 활용을 해서 정책, 보건 정책이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았다. 자, 그러면 학습 목표 1번은 끝났고요. 자, 그 다음 페이지 가보면 보건 정책의 변화, 환경 변화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사회가, 우리 국가가 변화가 되면은 어떻게 될 것 같나? 보건 정책도 마찬가지 변화가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보건 정책은 환경, 우리 사회, 국가의 환경 변화에 따라서 보건 정책은 변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보건 정책이 많이 변화하게 되는데 그 이유들이 있어요. 그러면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 구조 변화에 따라서 우리 보건 정책이 변하게 되었다. 자, 그래서 보면 다음 페이지 보시면, 다음 페이지의 두 번째 줄,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 구조의 변화는 어떠한 결과를 안겨주었나? 생산 가능 인구를 감소시켜서 경제의 잠재 성장력을 악화시킨다. 우리 봐라, 우리 사람들이 없잖아. 사람들이 없으면 일할 사람들이 많이 없어지겠지, 그지? 그러니까 노인 인구는 늘어나고 경제 활동 인구는 줄어들게 되잖아, 그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 우리의 경제 성장력이 악화된다라는 거, 국가 경쟁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노인 인구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노인 의료비 등 사회보장 지출이 증가하게 돼서 정부 재정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변화, 건강에 대한 인식과 수요의 변화가 나타났다.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게 되면서 생활의 습관이 많이 변화하게 되죠. 서구적인 생활의 습관이 많이 변화하게 되면서 근만성 질환보다는 만성 질환으로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의료의 기술도 변화함에 따라서 급성 질환보다는 만성 질환이 이렇게 많이 발병하게 되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질병 예방 건강 증진 중심의 의료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고 보다 전문화되고 기술력이 높은 의료 서비스에 대한 요구도 증가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3번 의료 서비스 산업 및 IT 기술 발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는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정보화 시대의 가속화와 함께 지식 기반 사회가 도래화되었다. 그래서 유헬스 등과 같은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한 의료 서비스 제공 체계에 대한 요구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가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뭐 일례로 원격 진료 우리 하고 있잖아. 지금 일부 지역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 원격 진료 같은 거 그러한 것들 왜 이러한 IT 기술이 발달하게 되면서 원격 의료도 많이 원격 의료도 가능하게 되었다는 거지. 그래서 이 사회 우리가 이 국가가 변화하게 됨에 따라 보건정책도 달라지게 된다. 우리 옛날에는 원격 진료 아예 상상도 못했다. 그지? 자, 그 다음에 4번 국민 의료비 상승. 자, 국민 의료비 상승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인구 고령화, 만성 퇴행성 질환이 증가해서 우리나라의 국민 의료비는 증가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국민 의료비를 낮추기 위해서는 치료보다는 예방에 중점을 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 정책도 옛날에는 치료 중심이었다면 지금 흘러가고 있는 추세는 예방 중점으로 가고 있어요. 왜? 치료를 하게 되면 돈이 드는데 예방을 하게 되면 돈이 들진 않아요. 왜? 예방은 운동하는 거 돈 듭니까? 안 들잖아. 그지?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 약도 안 먹어도 되잖아. 예방은. 그지? 그래서 이 국민 의료비 상승되면서 치료 중심에서 예방 중심으로 흘러가게 되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 지역사회 간호학은요 치료 중심이 아니에요. 반드시 우리 지역사회 간호학은요 예방 중심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다가 우리는 별을 한번 달아봅시다. 별. 자, 별 한번 달아볼게요. 자, 별 달았어요. 그죠? 중요하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교과서 12페이지 가볼게요. 12페이지 가보면 학습 목표 2번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보건의료 관련법과 지역사회 간호 실무. 이 보건의료와 관련된 법과 지역사회 간호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는 거야.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역사회 간호라고 하는 거는 임상간호하고는 다른 거죠. 우리 지역사회 간호라고 하는 거는 우리 지역사회에 있는 개인 그리고 가족 그리고 지역사회 전체를 포함하게 되는 겁니다. 지역사회 간호의 대상은 그 세 가지가 다 포함이 되는 건데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예를 들어 보면 산업체가 있다라고 봅시다. 산업체에는 우리 산업간호사가 배치가 되잖아요. 그 사람들이 바로 지역사회 간호사에 해당되는 사람들인데 그 산업체에 있는 지역사회 간호사가 올바른 간호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그 산업체에 있는 그 지침하고 그리고 규정을 확인을 해야 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한 거지만 거기에다가 더 추가를 해야 될 게 산업안전보건법이라고 하는 그 법령을 잘 알고 있어야지만 우리가 적절한 치료를 적절한 간호를 제공해 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 그래서 지역사회 간호사는 이 보건의료와 관련된 법을 잘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할 수 없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파악을 하고 간호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 보건의료와 관련된 법을 잘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야, 오랜만에 이 강의를 찍으니까 버퍼링도 생기면서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분들 많은 응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줄 한번 꺼볼게요. 자, 보건의료 관련 법령은 다양하고 복잡한 보건의료 환경 변화 속에서 일하는 보건의료인들을 통제하는 기능뿐만 아니라 법을 바르게 이해함으로써 보건의료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요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이 우리 지역사회 간호하고 관련된 법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보면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요거는 뒤에서 배울 건데요.
보건진료소 설치 기준과 관련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의료법도 관련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밑으로 쭉 가보면 학교보건법도 관련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국민건강보호법도 마찬가지 관련이 있어요. 그 다음에 다음 단락에 보건의료기본법, 요것도 관련이 있고, 그 다음에 지역보건법, 여기에 바로 우리 지역사회 간호에서의 메인 법이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국민건강증진법도 관련이 있고요. 그 밑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후천성 면역결핍증 예방법도 관련이 있고요. 검역법도 마찬가지 관련이 있습니다. 참으로 보니까 여러가지 법령과 관련이 있어요. 지금 언급한 법령들은 농어촌 등 특별조치법 예를 빼고는 여러분들이 4학년 2학기 때 법규에서 배울 법들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법들이 지역사회 간호하고 관련이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14페이지에 세 번째 줄로 올라가 보시면 법 그리고 각 산업체의 규정, 업무 지침, 실무 편람 등을 알고 간호사가 무엇을 할 수 있고 없는지를 확실히 파악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지역사회 간호사는 보건의료와 관련된 법령을 잘 알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지역사회 간호사의 업무 수행에 가장 중요하고 기초가 되는 기준이 각종 보건의료 법령이다. 그래서 지역사회 간호사는 각종 보건의료 법령과 보건의료 정책에 대해서 잘 알고 민감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민감을 해야 되지만 내가 잘 간호를 제공할 수 있다라는 거야. 딱 쳐져 있는 울타리 내에서 내가 간호를 제공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지? 자, 간호사는 예측하기 힘든 다양한 환경에서 대상자의 요구와 권리를 충족시키고 여러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는 역량을 개발하기 위해 국가보건의료 정책에 대한 이해와 의학관계 법령, 보건의료와 관련된 법령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건의료 관련 법과 실무의 관련성, 왜 이 지역사회 간호사는 보건의료 관련 법을 잘 알고 있어야 되느냐라고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요, 여러분들 오늘 수업은 끝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하러 갈게요. 자, 보건정책의 이해. 첫 번째 보면 보건정책이 무엇이냐? 자, 국민의 건강을 유지하고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정책이다. 국민건강 증진 또는 유지하기 위한 정책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 보건의료 정책에 결정되는 그 과정들이 있었어요. 총 몇 가지 단계, 5가지 단계가 있었고요. 첫 번째, 문제 정의와 정책 의제 형성하는 단계. 이거는 문제를 선정하는 단계였죠. 그 다음에 정책 형성 단계, 이거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모색하는 단계였고, 세 번째는 정책 채택 단계입니다. 다양한 정책들을 모색한 다음에 그 중에서 가장 최종적인 것, 가장 이상적인 것을 항상 선택하게 되는 것이고요. 네 번째, 집행 단계는 선정한 정책을 집행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5번째 단계는 정책의 효과를 살펴보는 거예요. 평가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평가를 한 다음에 효과가 좋았다, 나빴다라는 거를 판단해보면 되고, 그 다음에 성공을 한 요인, 실패한 요인들을 살펴보는 단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이 꼬이네요. 그래서 우리는 2번하고 3번 단계를 합쳐서 뭐라고 한다? 정책 결정 단계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이 보건정책은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서 변화를 해요, 안 해요? 그렇죠. 변화하게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역사회관학은 치료 중심입니까? 예방 중심입니까? 그렇죠. 예방 중심이다라는 걸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지역사회 간호사는 보건의료 관련법을 잘 알고 있어야 된다. 왜 잘 알고 있어야 되지? 우리가 그 법 테두리 안에서 제공할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 그지? 그래야지만 우리가 제대로 된 간호를 제공해 줄 수 있다. 그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사회 간호하고 관련된 법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그냥 이런 것들이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18페이지 보면 공중보건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지역사회 보건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요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다른 부분을 시간이 나면은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LMS나 전화를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